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어묵 세일해서 어묵 사다가 우리 어묵탕에 먹었잖아요. 그거 아깝더라고. 이게 그 나무 고정시키는 틀 만들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나는 그거 보고 뭐지? 이렇게 요끈으로 젓가락을 해야 되나 다시? 요즘 젓가락 나무 젓가락이 그렇게 또 몸에 안 좋다고 그래서 몸에 안 좋다고? 색을 탈색시켜서 그런가? 아니 곰팡이. 그래서 그 한 가족이 뭐 다 간암으로 죽었다고 안 그래요. 아, 자기 라디오 방송에서? 어우, 라디오 MC. 이거 잡아봐요. 갑자기 MC 하니까 MC몽이 생각이 나네. 여기 꼭 눌러. 여기 하나 더 올릴까봐요. 이렇게 하나 더 올릴까봐요.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나 더. 좋은데. 그래서 저 몬스테라가 옆으로 막 휘어.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몬스테라가 좀 자유분방형으로 크더라고. 뭐 하늘로 솟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둥글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 마음대로 크고 싶은 대로 커. 법칙이 없어. 모체 가지에서 이렇게 개가 쭉쭉 순이 생장점으로 이렇게 뻗어지는 게 아니라 격가지에서 또 격가지가 나오고 격가지에서 또 격가지가 이런 식으로 크기 때문에 옆으로 크거든. 여기 저기 야자수하고 필리아페페 저런 애들은 이렇게 딱 모형이 위로 있잖아. 크잖아, 위로. 위 모형인데 쟤는 잘하고 싶은 대로 자라. 가만히 놔두면 그게 개의 규칙이에요.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우리가 그거를 지금 거슬리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나쁜 사람이네. 그치. 걔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 거지. 이거 잡아 가운데. 많이 나빠. 근데 우리 삶도 그렇지. 그렇지, 딱 가고 싶은 대로 가나?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지.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지금이 딱 우리가 그런 시기네. 이쪽으로 가라. 아니. 멋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 연결하고 그래 이거를 하나 다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더 멋있겠죠. 그런 걸 팔아.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잖아. 좋은데? 자기 새끼 꽈봤어? 어렸을 때 봤지. 해봤어? 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른들은 많이 했었지. 새끼. 비비면서 개도 까지면서 두 개가 같이 까지면서 막 그런 그래. 방식이죠. 그치? 나는 못했지 잘. 그 실력이. 그때 서울에도 뭐 그런 게 있었어? 없지. 우리는 그런 거를 저기서 봤지. TV. 아니 전원일기에서? 볏짚 삼겹살. 볏짚 삼겹살? 그것도 꽤 손이 아프네. 그 손이 아파요? 저 자기가 만드니까 저 부스러기들이 많이 떨어지네. 이거 볏짚 부스러기. 자기는 이렇게 뭐 만드는 걸 좋아해?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폐품 이용을 좋아하는 거야 내가. 자연을 살리려고 하는? 낭비를 싫어하는? 그렇게 자연까지 내가
그렇게 말하면 진짜 자연 환경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 내가 마음은 있지만 내가 자연 환경 운동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낭비는 싫다. 낭비는 싫어 내가. 그거는 있어. 버려지는 게 싫다. 그거는 있어 내가. 내가 또 특기는 아끼는 거. 듣기는 아끼는 거. 취미는 궁상. 취미는 궁상. 물론 이제 그게 궁상이 꼴 보기 싫지 사실. 궁상 떠는 거 보기 좋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해서 제일 못마땅하게 여긴 게 바로 그거야. 궁상이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마다 보기에 나름이잖아, 그지? 근데 딸이 그러는 건 보기 싫은 거지. 어떤 사람은 궁상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 철학이니까. 살아보면 돈이 없어도 쓰는 사람은 항상 써. 맞아. 그게 또 쓸 때 생겨. 아니 보니까 저 TV라든가 사건 반장 보잖아. 이런 거 보면 돈이 없는데 돈이 여자들 없어도 막 명품백 사고 또 이렇게 누리는 사람은 항상 누려.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궁상 떠는 사람은 항상 아끼고. 그게 궁상이 아니라 라이프를 심플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어른들은 그러지.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분명히 따로 돈을 있다. 좀 많이 벌어도 자기들의 삶의 원칙이 있어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미국 사람들도 꽤 많아. 근데 몰라. 나는 그냥 궁상 이게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그냥 궁상을 떨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이 상태가 재밌고 그래서 내가 그게 내 철학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요즘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남아프리카의 그 영상이거든. 전문가가 찍는데 사람들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참 그렇게 느낌이 커.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것이 되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자기의 충만함이고 그냥 자기 즐거운 대로 살면 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근데 나는 소비해서 뭘 사서 즐거운 경우보다 좀 이렇게 궁상해서 즐거운 경우가 더 많은 사람 같아.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 엄청나게 풍족하게 살았잖아. 어릴 때 궁핍하게 살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궁핍이 아니고 엄청 풍족하게 산 거지. 그 풍족한 정도. 거야? 재벌은 아니어도 뭐. 그렇다면 뭐 아빠가 나한테 그런 걸 물려줬을까? 근데 우리 집 형제들이 다 그래. 다 좀 사치? 아니면 이렇게 좀 돈을 쓰는 그런 걸 좋아하는 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충분히 쓰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많이 쓰진 않지. 즐겨하진 않아. 그리고 나 앞에서 그런 거를 자랑하는 애들도 없고. 그런 건 확실해. 그런 거 갖고 뭐 자랑하는. 째거나 사람들한테 워낙 사람들을 잘 안 만나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 요즘에 우리가 왜 여행을 안 가지? 당신이 나는 원래 여행을 안 가는 사람이고 당신이 엄청 보챘을 텐데 이런 기회가 어딨어 지금. 근데 그냥 소설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글 쓴다고 아주. 글 쓴다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어요. 진짜 무슨 이예수 작가님이 무슨 감옥을 해놓고 들어갔다지만 저렇게 꼼짝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어.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상씩 책상에 앉아서 글 쓰고 있어. 그러느라고 생계는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나는 마음속에 역사적인 시간이다.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막 쓰고 싶다네 소설을. 지금 그러고 있지 뭐. 한번 읽어줄까 이 부분을? 악랄했던 외놈들의 정신대 동원으로부터 딸을 보호해낸 여자의 집안은 뭔가를 성취한 것처럼 기뻐했다. 자신들의 독립을 이룬 것처럼.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버지라고 모든 것을 내다보지는 못했던 셈이다.
바로 딸의 결혼 정년기였다. 대일 항쟁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자면 이해가 되지 않은 바는 아니었지만 다른 집안들이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으련만 본인의 딸이라고 생각하니 짐짓 흉 같아서 깨름직했다. 동네에서도 딸과 같은 20대 초반의 처녀들이 한두 명은 아니었지만 인생이란 하나를 얻으면 다른 어떤 하나는 내어 주어야 하는 법이다. 인생은 매번 그랬다. 앞만 보고 뛰다 보면 반드시 놓치는 것이 있기 마련이었다. 노력 없는 공것으로 둘을 얻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해방 후 모두 정신이 없었다. 갈피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편이 옳았으리라. 역사 이래 난리 북새통이 저물면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있었다. 이를테면 정치 혼란과 가족 체계의 붕괴였다. 정치는 혼란의 도가니였다.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고 여기는 부류도 있었다. 그들은 속으론 칼을 숨기고 겉으론 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개중에는 자신들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미국과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떠벌이들이 등장했다. 그들만 있었겠는가? 숱한 파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암실에서 작전을 폈고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상대편을 벌집 쑤시듯이 공격했다. 이상한 프레임들을 만들어서 씌우기도 시작했다. 당시에는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해서 이념을 이용했다. 무조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었다. 어른들의 치졸한 싸움은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했다. 어떤 파당들은 고심한 끝에 미국과 손을 잡으려고 한 달이 나이기도 했다. 또 하나의 현상은 가족 체계의 붕괴였다. 붕괴라고 하니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가족의 단위가 찢어진 것이다. 본인들의 의지가 아닌 타인들에 의해서. 가족의 형태를 넘어 가족이 겪어야 할 정신적인 상처까지 포함한다. 대일 항쟁기 때 추정 인원 5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 가족의 트라우마는 예상된 결과였다. 만일 그 중에 부모가 죽었다면 가족 체계는 해체 국면이었다. 강제징용, 정신대, 독립군, 죽음 등으로 가족이 강제로 해체된 것이다. 적법한 죄목도 없이 죽어나갔다. 적법하다고 해도 식민지 아래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이 있었겠는가. 이런 모든 원인을 제공하는 가해자들은 시치미를 떼며 사라지고 피해자들만 지천이었다. 핑계도 원망도 할 수 없고 쉬 사라지지 않는 상처들이 찢어진 가족들의 가슴속에 자근거렸다. 목포를 상실한 채 표류하는 배처럼 이리저리 떠다니기만 했다. 넋을 놓고 사는 것 같았다. 이런 와중에 여자의 아버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2번의 해를 지나고 절반이 훌쩍 넘었다.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딱히 기억에 남지 않았을 것이었다. 광복 후 시간이 졸졸 흐르는 실개천 마냥 여기지도 했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무기력 상태였다. 온 나라가 그랬다. 희망이 난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암울한 굴에 거하는 것 같은 시기였다. 느리게 흐르던 시계를 가진 시골 동네만 잘못 느꼈을 뿐 시류는 빠른 급류에 휘둘리고 있었다. 순진한 시골 동네와 다르게 도시에서는 보이지 않는 헤게모니들을 악다구니를 하고 있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사태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동이 터오르는 새벽에 빛을 받아들이듯 소문들이 비치기 시작했다. 순천 근교 산 밑에 자리한 시골 동네에까지 어떠한 소문이 들렸다는 것은 이미 온 반도에 퍼졌을 성 싶었다. 그만큼 시골은 소식이 늦었다. 또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옹색한 살림살이에도 정신줄 놓치기 십상인 단순한 삶이었다. 그럼에도 여자의 아버지의 촉으론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았다. 이런 정치적 흐름에서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희생양을 이용하는 질적으로 나쁜 파당들이 많았던 탓이다. 그런 즈음에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이 들렸다. 여자의 아버지는 궁금하면 못 참았던 기질이었다. 마침 동네에 제주도 출신인 도하라는 이름을 가진 아짐이 있었다. 제주도에서 시집온 도하 아짐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쓰던 말을 짧게 했다. 무고한 시민을 생자비로 죽이는 일이 매일매일 있는 게이, 계엄도 선포되고 난리가 난 게이, 세상이 미쳐버린 것 같다고 울 어멍이 말을 했더래요. 울먹이며 말하는 도하 아짐의 말이 동네 사람들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말수가 많지 않았던 그녀의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사람들을 숨막히게 했다. 여자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몹시 찜찜한 기운이 그들을 둘러쌌다. 무법천지 같은 세상에서 어느 곳이 안전하다고 발을 뻗고 살 수 있겠는가. 한반도 어디에든 제주도의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 대일 항쟁기를 겪은 사람들은 몸으로 체득된 경험치라는 온도계가 있었다. 마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었던 선조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시골 동네 사람들이었지만 제주도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맥이 잡히기는 것 같았다. 여자의 아버지는 머릿속에 외놈들이 쳐들어 들어와 어떻게 한반도를 삼켰는지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 자신의 생각이 억지스럽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의 촉에는 그랬다. 혼자 중얼거리듯 말을 시작했다. 줄거리? 시골 동네에 이제
해방이 됐지. 해방이 됐는데 갑자기 해방 때 이제 해방되기 전에 가택연금을 시켰던 딸이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아서 다행이었지. 그렇지만 동네에 정신대로 끌려간 2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6, 7년이 돼도 연락이 안 오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돌아왔는데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집에 갇혀 살지.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제주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 그래서 그 동네에 마침 도하라는 이름을 가진 아짐이 살고 있었어. 그 아짐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어멍이 이야기했다고. 무고한 시민을 생잡이로 죽이는 일이 매일매일 있는 게이. 계엄도 선포되고 난리가 난 게이. 세상이 미쳐버린 것 같다고 울어멍이 말을 했더래요. 이런 이제 말을 해. 그러면서 그 여자의 아버지와 사람들이 자기의 그 경험치라는 어떤 몸에 있는 온도계가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주도 이제 정말 이 항쟁 이 일이 벌어져서 수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여수, 순천 또 항쟁이 시작돼가지고 또 10,000명 이상이 죽는 일들이 이제 쫙 흘러가는 거지. 이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된 거지 계속. 그리고 이제 지금 써야 될 부분은 일본이 처음에는 저쪽에 제물포라든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강화도 쪽에 와서 뭐 우리 조협을 맺자, 뭐 협의를 맺자, 조약을 맺자라고 하다가 전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35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70년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나는 70년으로 보는 거야. 지금 제주도가 그런 거지. 사람들이 제주도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전국을 갖다가 그냥 자기들 손에 넣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한 그 사건들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시작이야. 동네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거 이 한 달락만 읽고 있는 거 칩시다. 동네에 다른 아줌마들이 거들었다. 외놈들이 더 잔악한 줄 알았는디 같은 동족들이 더 무섭단께. 아니 군대를 써서 무고한 국민들을 죽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어찌했을까 불쌍한 제주 사람들 뭣도 모르고 이것이 무슨 난리다요. 이를 어쩔까. 외놈 새끼들한테 간신히 목숨 하나 부지했는디 이제는 같은 나라 군대 새끼들한테 미치고 환장할 일이 이런 것들이란게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또 있다요.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다른 아줌마들이 한마디씩 했다. 그들의 말들이 사실이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셀 수 없는 민간인들이 군인들의 총칼에 목숨을 잃었다. 간신히 외놈들의 학살과 징병에서 건진 목숨이었는데 동족의 군대가 생명을 빼앗아갔다. 그들은 해안에서 5km 들어간 중간지대에 도륙선을 긋고 오조리 불을 태웠다. 죽이고 약탈했다. 잔인무도한 삼광작전이랄까. 민간인이 적게는 3만에서 많게는 8만이 도륙되었다고 추정된다. 묻지도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끔찍하게 학살했던 것이다. 제주에서는 어느 난리와도 비할 데 없는 불에 그을린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 어때요? 좋아요. 그래요? 예쁘죠? 와. 예. 얘도 말랐는데도 너무. 말랐는데 드라이버가 이거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여기서 살았어. 이 장미꽃은 피자마자 이렇게 약간 질려고 할 때 딱 따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꽂아서 그러면 화분이 또 꽃이 피고. 지금 이게 두 번째거든? 이거? 아니. 아 소설 얘기야? 첫 번째 거는 이제 2번 써서 끝내고 3번 한 4-5번 보면 되겠지. 한 110페이지? 10 한 5만 단어 정도 되니까. 그 지금도 이것도 한 40-50페이지 있었고. 그렇군요. 또 3권도 지금 한 20-30페이지 썼지. 100페이지만 넣으면 이제 장편이니까. 되게 재밌지.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을까? 길려? 길려? 길려 얘기 좀 해봐. 잠깐만 어디? 길려가 아니라 내가 이름 지어준 거 뭐지? 자기가 이름 지어준 게 자기가 춘자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내가 이름 바꿔줬잖아. 숙자하고 철민이었는데 자기가 숙자 말고 여기 핸드폰에 있는데 숙자 하지 말고 길려 뭐 이렇게
방금도 지금 제주도 아줌마 이름을 내가 도하라고 또 찾았잖아. 도하 지금. 도화는 너무 현대 이름인데? 아 그래도 뭐 좀 멋있잖아 도하. 제주도 사람인데 어멍이 제주도니까 너는 이 뭐를 건너가지고 육지로 가 살아라 그래서 도하라고 이름을 지었지. 도하 지금. 독일. 독일? 보길이가 낫겠다. 그래 보길 이런 이름. 왜냐면 그때 시대에는 뭐 춘자 뭐 이런 이름보다는 그러면 옛날 이름으로 해서 잠깐 한번 읽어볼게. 둘은 보자마자 서로를 알아봤다. 서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야, 니 오랜만이다. 야, 숙자 아니냐? 하하, 철민 오빠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인데요. 숙자 이름 바꾸라니까. 잘 지냈어라? 오빠 날 어떻게 알아보더라?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은디요. 오빠는 저 옛날 얼굴 그대로인디요. 그러냐? 우리 얼마만이제? 아마도 내가 소학교 댕기던 때였으니까 맞단께요. 웜에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벌써 그렇게 되어버렸네. 시간 허벌나게 빠르다야. 근데 너는 아직 시집 안 가버렸냐? 네 친구들은 많이들 갔을 텐데. 그러면요. 근데 오빠는요. 예전을 상상하듯 마을 뒷산을 쳐다보며 여자가 말했다. 예전에 말이요. 오빠 참 인기 좋았어라. 그랬냐? 난 기억도 안 난다야. 오빠 참 똑똑했었던 것 같은데. 맨날 오빠 주변에 있는 아그들이 말아불었지. 내 친구들 동생들이 오빠 좋아한다고 그랬단게요. 그래? 하하. 철민은 멋쩍은 듯이 머리를 긁으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숙자야, 사람들 눈치도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조용한 곳으로 가면 어떠겠냐? 네, 좋아요 오빠. 그는 어린 시절 아이들이 늘상 가서 놀았던 동네 뒷동산으로 갔다. 선머슴처럼 활달했던 숙자도 얼마 만에 올라온 것인지 기억에도 없었다. 가택연금으로 숨어서 지냈으니 그럴만도 했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아이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던지 바위들을 위해 이끼가 몽글몽글 끼었다. 오랜만에 서로 만났기에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이 어색할 만도 한데 자주 본 사이처럼 둘은 자연스러웠다. 숙자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아니다. 그의 소식이 궁금해서 물었다. 오빠는 학교도 다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공부는 마쳤어라? 장가는요? 남자는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보였다. 동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 끝을 보더니 건너편 산을 보았다. 머뭇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이내 눈이 촉촉해지는 것이었다. 둘은 말이 없는 상태로 시간이 흘렀다. 숙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살짝 초조했지만 오빠의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주어야 한다고 느꼈다. 철민의 훌쩍거림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올 무렵 숙자가 그녀답지 않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철민 오빠 뭔 일이 많았갑소? 외놈들 등살에 모두들 그러겠지라? 아직도 감정의 흐름이 철민을 싸매고 도는 것 같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면서 훌쩍거림을 끝내려는지 손으로 코를 쥐어 짜듯이 흥하고 코를 풀었다. 그녀의 눈에는 박력 있게 보였다. 10여 년 동안 아버지, 두 남동생들만 보았던 것이 전부였던 그녀에게 20대 중반의 그의 행동은 남자의 능김이 물씬 풍기는 거였다. 처음에 반가움이 설레임으로 인해 뭔가 모르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기에 충분했다. 또 하나의 감정도 무럭무럭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움텄다. 그래서 그 둘이가 사랑에 빠지고 그렇지. 얼레리 꼴레리가 된 거지. 그 여자는 정신대를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홍기를 놓친 그 두 남녀가 얼레리 꼴레리가 돼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제 여순 반란 사건 때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남자가 죽어. 남자가 죽지. 왜냐면 국방색 팬티를 입고 있었거든. 반란군도 아니었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 다 나오래가지고 뭐 일본 반란군이 아니었는데 억울한 죽음을 한 거야. 손에 뭐야 그 총을 하는 군살이 박혔거나 군대 팬티를 입었거나 괜히 말 안 들면 죽였지. 그리고 심하게는 장교들이 나와가지고 일본도 있잖아. 칼로 해가지고 목을 베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 장교들 위주의 사람들이 다 만두 출신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이승만 정권이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그냥 아주 악행을 저지르.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딱 8만 명 죽이고 또 거기서 죽이고 뭐 그냥 학살을. 그래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등살에 못 이겨서 어떻게 삶을 구걸해 살았는데 같은 동족이 더 무섭다. 일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더 저지른 꼴이 된 거지. 그래서 여자는 다른 데로 시집을 갔다. 그렇지. 뱃속에. 근데 뱃속에는 철민의 아기가 있었다.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대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이가 있었는데 거의 말을 않고 방에 커튼을 닫히고 그냥 있어. 그 애를 또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애의 이야기를 또 듣지. 왜냐면 이제 그 엄마가 와, 춘자 엄마가 숙자한테 야 우리 좀 춘자 좀 만나주라. 얘가 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얼음차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 언니 나중에 몇 번 갔는데 이제 언니한테 이야기해. 이거 제목은 뭐야? 이거 제목? 5월의 영양갱. 올해 영양갱이 이 얘기가 들어가? 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5월을 맞이해서 간첩을 만나고 그 전에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올라. 간첩을 만난 게 아니라 간첩인지 오해한 거지 자기가. 근데 나는 이제 간첩이라고 믿었지. 그러다가 그 아저씨가 영양갱을 줘서 영양갱을 처음 먹어봤다. 영양갱이 무슨 말이에요? 야 영양갱이 아니라 연양갱이라니까. 아니 그거나요. 맛이 어때요? 그러면서 그게 독이 탄 줄 알았지. 왜냐면 그 아저씨가 망원경도 가지고 있었고 라디오도 가지고 있었고 사진기도 가지고 있었어. 그때 당시 너무 희귀한. 왜냐면 광산을 물어봤어. 광산을 물어보고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첩이 가져야 될 종합 세트, 선물 세트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서울 말씨를 사용해. 오그라드는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책을 사보세요. 출판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우리 집 소설가는 이렇게 소설을 쓰시고 계십니다. 한 2달만 더 있으면 다 써, 3권. 근데 한 5권은 써야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은 채 소설을 쓰고 계셔서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설 쓰고 있네. 그 말이 그 말이야. 소설 쓰고 있네. 터무니없는 공상에 현실적이지 않는.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이 그거야. 소설 쓰고 있네. 우리 어머니도 소설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소설 쓰고 있네. 소설 쓰고 있네. 정신에 가고 정신 못 차린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형님 중에서 2번째 형님이 기타를 치고 시를 썼어. 그 다음에 바로 위에 형이 그런 막 글을 적으면서 몽상은 아닌데 소설은 아니었지. 근데 내가 이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있으니 보면 종합 선물 세트야. 기봉이라고 할까? 기본 우리 할아버지인데. 만천. 찰미를 만천으로 바꿀까? 소분. 밥 먹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우리 엄마도 이름을 넣을까? 여자와 남자로 해. 여자와 남자.